I played it innocent, a feel of discontent. I'm finally facing it all.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당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사인하였지만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고문이나 억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Fearless. 과거 일제치하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갖은 폭행과 고문으로 강요된 진술서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용기를 내야 판사에게 강요된 진술이었다고 하소연해보지만 조센징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어도 이러한 일본 사법체계를 그대로 전수받아 지금까지 부분적 보수만 하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과 억압에 의하여 스스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도 살기 위해서는 자술서에 그대로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하소연을 하면 어느샌가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들어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또다시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진술서에 사인을 하고 고분고분 기소를 당하게 되죠. 이후 법정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검찰 조서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으며 자신은 간첩이 아니다고 하소연하였지만 판사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서가 더 신빙성 있다고 그대로 유죄 판결을 내려 일부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훗날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받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만호 사건은 이와 판박이입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엮기 위하여 한만호에게 압박과 회유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합니다. 결국 검찰이 짠 각본대로 진술서에 서명 날인하게 되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한만호의 양심 고백보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한명숙 씨를 유죄로 확정합니다. 검찰의 진술이 법정에서 행한 양심 고백보다 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임에도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호주의 경우 수사는 모두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신문 과정이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자체적으로 서면 조사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기 위하여 동생 유가래를 감금하고 협박하면서 오빠 유우성의 간첩 행위를 묻는 질문에 유가래 씨는 모두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서면 조서에서는 단순히 예라고 적혀 있지만 언론이 입수한 녹음에서는 모두 같은 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억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때 그 예의 억양과 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서면 조서에서는 단순히 예라고 대답했던 것이 음성 녹음에서 울먹이며 마지못해 하는 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고했어요. 반탄 부부장은 오빠 유우성에게 탈북자 신원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끝까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빠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이 달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심이 비뚤어진 판사들을 제도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미흡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개혁은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